안녕하세요. 세계금융권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시장이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코스피가 특히 좋았습니다. 너무 강한 저항이었죠. 코스피 시장이 그동안 쌓여져 있던 매물대가 엄청 포진해 있는 그런 두꺼운 매물대를 이번 주에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 두터운 매물벽을 소화시키면서 올랐습니다. 자, 지수 한번 같이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음, 계속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저항을 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항을 못 넘으면 이제 2500선 밑으로 내려갈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계속 걸림돌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그런데 너무 다행히 이번 주에 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스닥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스닥도. 근데 나스닥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좋은 흐름이었고, 현재 보는 거는 나스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뉴욕 증시보다도 탄력도가 우월하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에요. 지금 일본 증시보다도 탄력도가 분명히 우월한 상황이고요. 중국 주식 시장보다도 한국 시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한국 주식 시장이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강한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주식시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죠.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은 떨어졌지만은 괜찮은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제까지 많이 올랐었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도 분명히 주가는 차별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며칠은, 오늘까지는 강해 보이는 면모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당연히 SK 하이닉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도 역시 이런 추세에서 밀려 내려오는 저항을 돌파한 이후의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SK 하이닉스는 저가 매수가 뭐 조정을 이용해서 오늘 뭐 다음 주 넘어가기, 오늘도 뭐 괜찮았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충분히 매수할 위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은 SK 하이닉스 매수해도 저는 충분히 매력 있는 위치고 그렇다고 봐요. 뭐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자, 그 SK 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카메라 화질이 조금 깜빡깜빡이고 있는데요. 뭐 라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잡아본다고 잡아봤는데 뭐한 번씩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PER이 좀 올라왔는데도 5배 수준이거든요. EPS를 보시면은 EPS가 4만 1,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오늘 주가가 떨어져서 4.9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PR이요. 엔비디아는 10배죠. 주가가.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못 오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 의문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또 칩을 많이 팔아야지 메모리도 많이 팔리니까, HBM도 많이 팔리니까 약간 종속되는 개념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과거 2차 전지하고 리튬 보자고요. 2차 전지보다 오히려 리튬 업체들이 더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사고를 칠 때가 되면은 엄청난 속도로 사고를 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솔직히 SK 하이닉스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PER 20배가 됐다, 20배가 됐다. 그러면은 PER 20배가 되려면은 지금보다 4배는 더 올라야 되는 거니까요. 주가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주가 80만 원이라고 누가 비싸다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이닉스 PER 20배 된다 그래서 PER이. 전 세계 누구도 그거를 고평가다라고 얘기 못 해요. 그럼 지금 엄청난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하이닉스 주가도 좀 뚫고 나오면서 좀 이런 식으로 돌파해 나오면은
아마 이목이 분명히 쏠릴 거예요. 몰릴 거예요. 하이닉스 쪽으로. 그럼 2단계가 되면 이미 저가의 매수는 힘들죠. 높게 주고 사야죠,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하이닉스 조정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또 한 두 달 후에 한번 리뷰를 해보자고요. 얼마가 되어 있나. 40만 원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 볼 만한 당당한 종목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는 좀 올라오면은 뭐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온 국민이 사랑하는 종목이었다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진짜 왼수가 돼버렸죠. 뭐 도움을 안 줘요, 시장에. 이번 주에 약간 도움을 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예 도움을 안 주니까 삼성전자는 좀 미워요. 거들떠보기도 싫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국내 주식시장이 한번 이런 식으로 뉴욕 증시하고 나스닥하고 차별화를 두고 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차별화라는 게 한국 주식시장은 하락하는데 나스닥이 강한, 한국 증시는 부진한데 나스닥이 강한 차별화와 반대되는 차별화. 나스닥은 별로 지지부진한데 한국 시장이 강했을 때 항상 코스피는 전 세계 상승폭, 상승률 1위로 급등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런 랠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왜 그 가능성이 높냐 하면 최근에 건설주들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 트렌드로 볼 수 없거든요. 최근에 건설주 많이 오른 것도요. 어, 뭐 52주 신고가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DLNC도 무거운 종목인데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장, 현대건설 대장이죠. 현대건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초정 먹고 또 오를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기타 안 오르던 건설주들도 최근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주들 오르죠. 미래에셋증권은 일단 가상자산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서 미래에셋증권도 이번 주에 급등했죠. 그 다음에 뭐 증권주들의 흐름들도 또 피어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금융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바탕이 좀 차오르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선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증시 관련돼서 부양책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약간 지주사와 연계될 수 있는 뭔가 언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주사 관련주들 폭발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진짜 지주사주들이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 지주사 뭐가 많이 올랐냐? 일주일 동안 효성그룹도 많이 올랐고, 뭐 오늘까지도 뭐 효성이 이렇게 올랐었네요. 그리고 뭐 하나 뭐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바탕으로 뭐 하나 자체 전방 산업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이면 HD현대며 뭐 기타 뭐 여러 지주사들이 일제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바탕에는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묻어 있어요. 하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3만 원에서 거의 2배 넘게, 그 무거운 지주사 종목이 반기 만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PER 10배가 안 돼요.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PER 한 10배 정도에 있는데 추세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PER 20배, 30배, 40배 그렇게 가는 게 팬데믹 이후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 종목들이 이제 출발했죠. 그리고 지금 여건을 보게 되면은 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 부양하려고 엄청 애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내비쳐졌어요. 차기 정권에서. 그거의 초점은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실질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깊게 생각해서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주식시장 부양 정책들이 뭐 토론이고 뭐 어쩌고 안 나와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또 그거를 얘기하는 후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최근에 환율 동향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언제 이렇게 안정을 찾은 적이 없어요. 이 정도의 평탄한 안정을 보였던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정세가 오래 지속된 게 요 구간 정도? 2022년 하순 정도인 것 같네요.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이 되었고 한국에, 그리고 사실 부동산 가격에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경기가 뭔가 좀 나아질 동향.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희한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줘야지 경기가 좋아지는 동향이 있죠. 이거 심리효과인데요. 실제로 이 집을 팔아서 차익이 남지 않는다면은 돈을 번 건 아니죠. 그 집 팔아봤자 어디 더 좋은 집 못 가요. 아무리 올라도. 뭐 어디야, 반포 원베일리 이런 데 비싸잖아요. 그럼 지금 반포 원베일리 팔아서 그만한 집 어디 가려면은 그만한 조건에 그만한 집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반포에 저기 좀 재건축 가능성도 없고 후미지고 대단지도 아니고 그런 아파트 하나 샀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다고 치자면 그거 팔아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사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소득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 효과,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는 나타납니다.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요. 왜냐하면 재건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건설사 수익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가려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는 좀 제발 차기 정부에서 이 흐름을 뭔가 끊어내는 그런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의 불법적인,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불법적인 투기들은 잡아야 되겠죠. 근데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한 거래들이고 하는데 그것을 싸잡아서 다 투기라고 해서 이거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만드는 거는 정말 그거는 경제를 좀 거꾸로 몰아내는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잡혔냐고. 이전 정부들이 부동산 막 올라갈 때 부동산 대책 세운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잡혔냐고요. 안 잡히죠. 오히려 틈새들은 나오기 마련이고 그것들 때문에 버블이 더 거세질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래서 욕 많이 먹죠. 왜냐하면 가이드만 탄탄하게 마련돼 있으면 거기서 추가 정책, 더 오른다 추가 정책, 뭐 구두 개입하고 그런 걸 안 해야지 맞아요. 시장 내에서 해결해야죠. 근데 시장 내에서 해결하는데 그 시장에 룰이 없으면 개판되는 거죠. 다만 룰은 명확하게 잡아놓고 그 룰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 그 룰을 바꾸죠. 그 정부가 할 역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0년, 50년, 100년을 가도 문제없을 룰을 박아놓고 거기서는 건들면 안 되는 거.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지.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시간 내 단일가 시장이 종료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친절하죠? HTS가요. 자, 그래서 뭐 이번에 다시 다음 주에 들어서는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당장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리스크는 매우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요. 그리고 트럼프 무역 정책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미국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월권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 뻗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트럼프도요. 그대로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빨리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유리하게 또 못 가져가거든요. 이 점도 우리가 좀 호재로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추천주입니다. 추천주를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부분들로 한번 찾아보셨나요? 어떻게 해요?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렇게 찾아서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어찌되었거나 지금 핫한 건 지주사고요. 한화도 괜찮은데 저는 HD현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전망을. HD현대도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이 CJ하고. 근데
다만 어떤 부분이냐, 반영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자회사들의 최근에 산업적 이슈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영들이 잘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HD현대에서 중심은 뭘까요? 조선이죠. 그쵸? 조선이 잘 나가는 상황에서 사업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 하면은 HD가 떠오른단 말이죠. HD현대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인프라까지 생각한다면은 그 경쟁력과 향후 성장력 어마어마하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HD현대를 추천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중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마냥 그냥 대번에 월요일인데 정기종 원장 추천주는 다 좋으니까는 무조건 살 거야, 그렇게 사지 마시고 부담 없는 아주 소액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한 번은 내려올 겁니다. 네. 한 번은 내려올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금씩 베팅을 하세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우리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얹혀놓고 있어야지, 다리를 걸쳐놓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또 훅 가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럼 영영 못 사요. 그냥 다리 정도 걸쳐놓으면서 조금씩 기회 될 때마다 좀 모아가 두면은 좋지 않을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천주로 지주사 그리고 HD 현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큰 걸림돌들을 넘어간 모습이에요.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너무 안 좋았던 상황들이 거쳐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날아갈 일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고 부자 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